73번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받은 거절의 횟수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73번째 거절이었습니다. 맥도날드 매니저 자리였거든요. 45세에 대학에서 15년간 일했던 제가 맥도날드에서도 떨어졌어요. 혹시 아세요? 2024년 기준으로 저처럼 40대 넘어서 미국에 이민 온 한국인 중에 6개월 안에 정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23%예요. 딱 4명 중에 1명. 나머지 77%는 글쎄요. 저처럼 헤매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포기하고 돌아갔겠죠. 이것은 실제 사연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어떻게 73번의 거절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40, 50대도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김성민이고요. 올해 45세입니다. 서울의 대학교에서 15년 동안 행정실장으로 일했어요. 연봉은 6,800만 원 정도였고 나름 안정적인 삶이었죠. 2023년 8월 14일 출국 전날이었어요.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는데 그때 한 동료가 물어봤거든요. 김 실장님, 미국 가서 뭐 하실 건데요? 거기서도 행정직 하실 거예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일단 가서 뭐든 하겠죠. 나 일하는 거 무서워한 적 없으니까.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때의 제가 사실 확신보다는 불안이 더 컸거든요.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당당해야 했어요. 아내는 20년 전부터 미국에서 간호사를 하고 싶어 했고 고2인 아들은 한국 입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퇴직금으로 받은 1억 2천만 원을 달러로 바꿨어요. 8만 7천 달러.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인천공항에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미국 가면 정말 달라질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물론 이제 아빠가 책임질게.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모르겠어요. 1만 1265km. 서울에서 텍사스 플레이노까지의 거리예요. 첫날 밤 모텔 6라는 싸구려 숙소에서 가족과 피자를 먹으면서 문득 현실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창피한 부분이 많아요. 73번의 거절 과정도 그렇고 47일 동안 침실에서 나오지 못했던 일도, 하지만 제가 겪은 이 300일이 혹시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우버 운전을 하다가 승객에게 욕을 먹은 일도 있고 월마트에서 오버퀄리파이드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일도 있어요. 나는 자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몇 번이나 탈락했습니다. 오버퀄리파이드, 아이러니했습니다. 노력해서 쌓은 경력이 이제는 부담이 된단다. 그들이 두려워한 건 내가 금방 떠날지도 모른다는 것. 이해하지만 씁쓸했습니다. 새벽 4시에 1648페이지짜리 IT 교재를 붙들고 공부했던 날들도, 그리고 마침내 300일 후에 제가 깨달은 건 성공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아빠니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8월 15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걸까?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인 걸까? 아니면 내 욕심인 걸까?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집도 정리했고 직장도 그만뒀고 모든 다리를 끊고 온 상황이었거든요. 오직 앞으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한국 땅을 밟으면서 1년 후에는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와야지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성공이 뭔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텍사스 플레이노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구인 사이트들을 뒤졌습니다. 인디드, 링크드인, 글래스도어에 이력서를 보냈죠. 한 달 동안 78통을 보냈는데 답장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AT&T 댈러스 지사, 플레이노 시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제가 한국에서 했던 업무와 비슷한 행정직들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링크드인 프로필 조회수는 847회였는데 메시지는 빵개였습니다. 왜 아무도 연락을 안 하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15년 경력의 대학교에서 실장까지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되면서 저는 절망적이 됐습니다. 통장 잔고는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었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버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영어 조금 부족해도 운전은 할 수 있잖아라고 생각했거든요. 첫날 8시간 운전해서 번 돈이 $23였습니다. 기름값 빼면 거의 남는 게 없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승객들과의 의사소통이었습니다. 제 영어 실력이 토익 685점이라고 했지만 실제 대화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승객이 캔추 터론 DAC라고 하는데 저는 what? 이라고 되물어봤습니다. 에어컨을 켜달라는 뜻인 줄도 몰랐거든요. 평점이 5점 만점에 3.2점까지 떨어졌습니다. 댓글들을 보니까 드라이버 더즌트 언더스탠드 잉글리시 웰 이라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3주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엔 월마트 야간 직원에 지원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는 자리였어요. 면접관이 제 이력서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대학 행정실장을 15년 하신 분이 왜 여기서 일하려고 하십니까? 오버퀄리파이드 아닌가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서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너무 고학력이라는 이유로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전문직은 경험이 부족해서 안 되고 단순 업무는 너무 고학력이라서 안 된다니. 텍사스 로드하우스라는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시급 $12였어요. 첫날 출근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거기서도 언어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니저가 스페인어와 영어를 섞어서 지시를 내리는데 저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플레이노에 있는 맥도날드 매니저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73번째 지원이었거든요. 면접관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일하려고 하죠? 이상해요. 한국에서 대학교 실장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여기서 일할 생각이에요? 저는 정말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서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45세 남자가 맥도날드에서도 거절당했다는 현실이 너무 참담했거든요. 추수감사절 즈음이었는데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우리 아빠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 뭐라고 말해야 해?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요. 저는 미안해. 아빠가 너무 무책임했나 봐라고 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니까 통장 잔고가 심각해졌습니다. $87,000로 시작했는데 필요한 침대와 가구들을 사기는 했지만 매달 생활비로 $4,800씩 나가니까 이 속도면 1년도 못 버틸 상황이었습니다. 이력서는 100통을 넘어갔지만 면접 기회는 단 10번도 안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모두 떨어졌고요.
그때 H1B 비자의 현실도 알게 됐습니다. 경쟁률이 4대 1이고 추첨제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설령 취업을 해도 비자 때문에 쫓겨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2월 16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면접관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You are obviously intelligent, but you need someone with local experience. 그날부터 저는 정말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가족을 망쳤나? 한국에서 그냥 살았으면 됐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믿었는데 저에게는 절망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 얘기하는 게 아직도 힘드네요. 12월 16일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그날부터 저는 정말 무너졌습니다. You are obviously intelligent, but you need someone with local experience.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며칠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저는 여전히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오후 3시쯤 되면 겨우 일어나서 유튜브를 보거나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먹고 나면 다시 잠들고 그런 일상이 반복됐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나 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청소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시급 $12짜리 파트타임이었어요. 아내가 나가서 일하는데 저는 집에서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밥은 먹었어? 아내가 일하고 돌아와서도 저를 챙겨주었어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저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들이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신청했다는 거였어요. 프리런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소득층 가정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점심 공짜로 준대. 신청했어.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할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이가 공짜 급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아내도 아들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책임한 남편이고 무능한 아버지인지. 1월 15일에는 집 렌트비 연체 통지서가 왔습니다. 3개월치 렌트비 $6,300를 못 냈거든요. 집주인이 다음 달까지 안 내면 나가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 돌아가는 걸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구나. 그냥 돌아가는 게 맞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집도 정리했고 직장도 그만뒀고 모든 걸 정리하고 온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뭔가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아내가 여보, 이력서라도 써봐.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 라고 말하면 저는 응, 내일 해볼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와도 또 내일 해볼게 였어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47일 동안 이력서 한 통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능력 있다고 인정받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47일째 되던 날, 정확히 2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오후 3시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충혈돼 있고 이게 내 모습이야?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싶었어요. 바로 그 순간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마음도 따라주지 않았고요. 사실 그 47일 동안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 한 통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 지금 맥도날드에서도 떨어져서 집에서 누워만 있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하지만 그 끝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있으면 진짜 끝이구나.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알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47일간의 지옥 같은 시간,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 기억이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진짜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월 2일, 47일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울에서 본 제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날 오후에 정말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가봤어요. 산책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집 앞 블록을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햇볕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계속 있으면 진짜 끝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은 생겼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2월 5일 정말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플레이노 커뮤니티 센터를 지나가다가 어메리칸 잡센터라는 간판을 봤어요. 혹시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상담사가 마리아 곤잘레스라는 분이었는데 20년 동안 이민자 취업 상담을 해오신 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한국 경력은 여기서 빵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해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15년 경력이 빵점이라고. 하지만 그분이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현지 경험이 없으면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자격증을 따세요. 자격증은 당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거든요. 그분이 추천해 주신 게 컴티아 A+라는 자격증이었습니다. IT 분야 입문자를 위한 자격증이에요. 하드웨어, 네트워킹, 문제 해결 등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죠. 이걸 따면 헬프데스크나 IT 서포트 쪽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저는 IT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IT는 영어가 부족해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분야예요. 숫자와 논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2월 8일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나 IT 공부해 보려고 해. 컴티아 A+라는 자격증을 따볼까 해. 아내가 조금 놀라더라고요. 여보가 컴퓨터를? 괜찮겠어? 하지만 이어서 말했어요. 그래, 뭐라도 해보자.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온라인으로 강의를 찾아봤습니다. 유데미에서 $89짜리 강의가 있었고, 프로페서 매서라는 곳에서 $199짜리 코스가 있었어요. 둘 다 등록했습니다. 교재도 주문했어요. 마이크 마이어스 컴티아 A+ 가이드라는 책인데 1648페이지였습니다. 받아서 펼쳐보는 순간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공부하기로 정했어요. 가족들이 잠든 시간이니까 조용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로 된 IT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램, CPU, 마더보드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영어로는 생소했어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DDR3 and DDR4? 이런 문제를 보면 일단 영어 해석부터 해야 했거든요. 한국어로 아는 내용도 영어로 하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실습도 해야 했습니다. 중고 컴퓨터 5대를 $230에 사서 분해하고 조립하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나사 하나 빼는 것도 무서웠는데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하루 평균 7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저녁에 가족들 재우고 나서 2시간 더. 주말에는 더 많이 했고요. 아내와 아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게 조용히 해주셨고, 아들은 가끔 아빠, 화이팅! 이라고 응원도 해줬어요.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4월 15일 드디어 시험을 신청했습니다. 컴티아 A+는 2개의 시험을 봐야 해요. 코1과 코2. 시험료가 각각 $185씩이었어요. 4월 20일 첫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정말 떨렸어요. 45세에 이런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738점이 나왔어요. 900점 만점에 700점이 합격선이었는데 생각보다 높은 점수가 나와서 정말 기뻤습니다. 일주일 후에 두 번째 시험도 봤어요. 756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47일 동안 침실에 누워만 있던 제가 자격증을 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알려줬을 때 아내가 울었어요. 여보, 정말 고생했어. 이제 좀 괜찮아질 거야. 아들도 아빠 진짜 대단해. 라고 말해줬고요. 5월 3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플레이노에 있는 테크솔루션즈라는 IT 서비스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헬프데스크 기술자 파트타임 자리에 관심 있으신가요? 6개월 만에 받은 첫 번째 면접 요청이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면접에서 매니저가 물어봤습니다. 왜 45세에 IT를 시작하려고 하세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컴티아 A+ 자격증을 보여주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아, 최근에 따신 거네요. 인상적입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시급 $18 파트타임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어요. 첫 출근 날 정말 떨렸습니다. 6개월 만에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공부한 게 도움이 됐어요. 컴퓨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풀타임으로 전환됐습니다. 시급도 $18에서 $24로 올랐고요. 동료들도 한국에서 온 성실한 마이클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8월 15일 이민 온 지 정확히 1년이 됐을 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업무 문화가 너무 달랐거든요. 저는 한국식으로 일찍 와서 늦게 가고 휴일에도 일하려고 했는데 매니저 스티브가 말했어요. 마이크, you don't need to work overtime. 워크 라이프 밸런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인가? 하지만 점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한국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8월 30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객 불만 처리 과정에서 동료와 의사소통 문제가 생겼어요. 그 동료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Your English is still not good enough for this position.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자진 사퇴를 했어요. 동료들은 말렸지만 저는 더 나은 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자격증 하나 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계속 발전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9월 15일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이노베이티브 IT 서포트 라는 회사에서
IT 서포트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게 됐어요. 연봉이 54,000달러였습니다. 한국에서 받던 6,800만 원과 비슷한 실질 소득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간 거였거든요. 컴티아 A 플러스 자격증도 있었고,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도 있었고, 무엇보다 미국 업무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어요. 새 직장에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한국식으로 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많이 하려고 했고요. 다행히 이번에는 잘 맞았습니다. 매니저도 이해심이 많으셨고 동료들도 친절했어요. 마이크 이즈 리얼리 릴라이어블 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변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정말 놀랍게 성장했어요. 플레이노 웨스트 고등학교에서 GPA 3.8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부에 흥미를 잃었던 아이가 말이에요. 아빠, 나도 IT 공부하고 싶어. AP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 들어도 될까? 아들이 물어봤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아내도 꿈을 이뤘습니다. CNA,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20년 동안 묻어뒀던 꿈을 드디어 실현한 거죠. 지역 요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시급이 16달러였어요. 여보, 정말 행복해. 20년 만에 다시 환자를 돌보니까 보람을 느껴. 아내가 웃으면서 말할 때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민 300일이 지난 지금 저희 가정의 총 수입은 월 6,800달러 정도 됩니다. 제가 4,500달러, 아내가 2,300달러 정도 벌어요. 플레이노에서 3베드룸 2욕실 렌트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월세가 2,100달러예요. 통장 잔고도 15,400달러까지 회복됐습니다.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8,9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300일 전에 저는 성공을 꿈꿨습니다. 빨리 큰 회사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고 큰 집에 살고 그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지속 가능성을 배웠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 아이가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습니다. 1년 후에는 네트워커 플러스 자격증을 따서 더 전문적인 IT 업무를 하고 싶어요. 3년 후에는 준호가 텍사스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요. 5년 후에는 시민권을 취득해서 진짜 미국인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영어는 여전히 부족하고 가끔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댈러스 아보르리텀에 피크닉을 갔습니다. 잔디밭에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73번 거절당한 이야기 다시 해줘.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73번 거절당했지만 74번째에 성공한 거야. 아들이 그럼 포기하면 안 되는 거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포기하면 안 돼. 특히 아빠는 너가 있으니까 포기할 수 없어.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73번의 거절, 47일간의 침실 생활, 새벽 4시에 공부, 1648페이지 교재,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구나 싶었어요. 이민이라는 게 처음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이민은 다른 삶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였죠. 한국에서의 15년 경력이 빵점이 됐을 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45세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어요. IT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말이죠. 47일 동안 침실에 누워 있을 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때 깨달았거든요. 더 이상 한국에서의 제가 아니라 미국에서의 새로운 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아요. 하지만 방향은 확실해졌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는 것. 혹시 저처럼 이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73번 거절당할 수도 있고 47일 동안 침실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만 마세요. 저는 아빠니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도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족이든 꿈이든 새로운 도전이든 그 이유를 붙잡고 계속 나아가세요. 300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00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제 새로운 300일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민 생활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너무 많은 걸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죠.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한국에서 통하던 상식, 사람 사이의 예의, 행정 처리 방식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무조건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런 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 이건 내가 다 알아.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면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치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순히 한번 물어본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살고 있는 지역의 시청, 카운티, 워크포스 개발센터, 이민자 지원단체 등 공공기관에 가면 무료 상담, 교육, 취업 연결까지 다 해줍니다. 너무 친절해서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미국 사람들도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압니다. 직장 상사도 이웃도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생기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법적인 문제면 이민 변호사, 직업 관련이면 커리어 카운슬러, 건강 문제면 무료 보건소를 활용하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이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또 한 가지 처음에 힘들어도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영어가 서툴고 실수가 많고 하루하루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전화 한 통 받는 것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10배, 아니 100배로 늘어났습니다. 언어는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피하지 말고 부딪히세요. 반드시 실력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냉정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자격증이 없으면 어떤 분야든 무조건 초보로 인정받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몸으로 겪었습니다. 판사, 검사, 의사만 전문가가 아니에요. 미국에는 서티파이드 무슨 테크니션, 무슨 스페셜리스트 같은 자격증 기반 직업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더 들어보면 의료보조사 MA, 간호조무사 CNA, 전기기술자 HVAC 기술자, 회계보조, 치과 어시스턴트, IT 관련 자격증 캄프TIA, AWS, MS 등 부동산 에이전트 등등. 이런 자격증 하나가 이민자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월급이 달라지고 존중이 달라지고 삶의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 미국 정부에서 무료 또는 거의 무료로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워크포스 센터나 커뮤니티 칼리지에 문의해 보세요.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용기를 내고 손을 내밀면 미국은 상상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나라입니다. 저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과거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 한마디를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께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묻는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민 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특별한 이야기로 가득하시길.